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92명입니다. 다시 1,000명을 넘어선 거고요.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060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73명, 경기 299명, 충북 58명, 인천 46명 등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16일부터 20일 닷새 동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에 21일부터 22일 이틀간은 이제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 등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주간 패턴이 그래도 나타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고요. 사망자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환자 병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느 정도 남아있죠? 23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2개입니다. 수도권에는 단 12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까지 104개의 병상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 중 3분의 1은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 전환될 것이고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개의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가 계속해서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상 대기자들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펴보면 595명, 그리고 496명, 548명, 368명 등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183명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요양병원에서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퍼지지 않느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기존대로 운항이 되고요. 예. 영국 내 대한민국 공간에서 격리 면제서 발급도 중단이 되고 그리고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출발한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해서 발열 기준 또한 그 기존의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예. 오늘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되죠? 네, 오늘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예. 같은 장소에서 친목 형성을 위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제한이 됩니다. 예.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같은 일체 사적인 모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집안에서의 가족 모임인 경우에는 같은 주소의 가족만 가능하고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는 5인 이상이 금지가 됩니다. 예. 다만 장례식, 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시험 같은 경우도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최자나 참여자가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국민들이 네. 많은 방역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나 부산 해돋이 명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출입을 제한한다고요? 네, 제주도에서 매년 해돋이와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리는 한라산 그리고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 명소의 출입을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해운대, 광안리 등과 같은 주요 관광 명소를 31일 낮 12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입을 제한할 것이고요.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나 산책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오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요.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의 혐의는 이제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크게 세 가지인데 예.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크게는 세 가지고 전체적으로 15개 혐의였죠? 예, 전화가 끊어졌네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그 게스트들을 스튜디오로 모시지 않고 전화로 다 연결하는데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끊길 때도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기자님. 네, 연결됐습니다. 예, 15개 혐의였는데 크게 봐서는 세 가지고요. 근데 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제외한 자녀 입시 비리 또 증거인멸 이게 대부분 그러면은 검찰 주장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그리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한 활동, 인턴십 활동서 등에 대해서는 여보세요? 예. 네네. 네. 대부분 활동에 대해서는 허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 인턴 활동이 인정받을 정도로 활동을 한 건 아니다.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해서 형의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예. 네, 활동은 했지만 그리고 인턴 활동으로 인정될 만큼 활동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아까 네. 일부에서도 우리가 변성 앵커는 잠깐 얘기했으니까요. 네. 자, 김태현 기자가 단독 특종 보도 하나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검언유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동훈 검사, 그러니까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를 일부 확보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6월 16일 온 대검 형사일부 보고서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6월 16일도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던 날인데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그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은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네. 이게 이 내용이 징계의결서에 들어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 나온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 기사에 대한 뭐 검찰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네, 현재까지 반론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요청한 전문 수사 자문단에 대해서 대검 부장 회의에 맡기겠다. 이것도 윤 총장이 직접 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조금 했는데요. 윤 총장이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어떤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뒤에 스스로 수사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고 사건에서 회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요. 이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긴다고 했는데 부장회의에서 사실 그 전문수사 자문단에 투입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관련한 내용들을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로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검언유착이나 그 윤석열 총장 장모권에 대해서는 배당은 된 걸로 보이는데 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리가 두 번째 진행되는 날이죠?
네, 윤 총장이 그 추미애 법무장 상대로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열고요. 지난 22일에 이은 두 번째 심리입니다. 재판부는 첫 심리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7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는 이 가운데 질문 5개 정도는 정직 2개월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 그리고 본안 소송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이 때문에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본안 쟁점까지 심리의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용이나 기각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조금 해보니까요. 법조계에서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08년에 이제 정현주 KBS 사장 사건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KBS 이사회 해임 제청으로 정현주 KBS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었고요. 예.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임을 취소했지만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처분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을 했고 본안 소송에서는 정현주 사장이 승리했고. 네. 예. 그때 전례로 비춰봤을 때는 기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행정법원에서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예. 내일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24일이니까 내일이. 근데 네. 모레가 25일, 또 26, 27일은 휴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28일 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안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보면 내일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빠르면 28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교통상황 듣고 7시에 3부로 돌아옵니다.